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요즘 다 힘든 시대죠. 바야흐로 우울증의 시대. 며칠 전에는 유명 또 방송사 아나운서가 자살을 했고요. 자살도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지금 힘든 시절이에요.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안에 있으면서 가족들 간에 있다 보면은 서로 이런저런 갈등, 다툼도 일어나고, 직장 그렇게 스마트하되지만 서로 옛날처럼, 또 옛날에는 좀 강압적인 건 있어도 서로 끈끈한 정이나 신뢰가 있었지만 그런 거 솔직히 없잖아요. 또 나라 돌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고 하지만 진짜 나라 돌아가는 것도 엉망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100세 시대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게 힘들고 불만이고, 이러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그러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그냥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말로만 듣던 그 우울증을 10년 전에 걸려서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우울증 원인은요, 우선 선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누구죠? 링컨 대통령 아시죠? 노예가. 이분 선천적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바로 처칠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불굴의 의지의 화신 링컨, 무이자. 이 사람도 집안 족보가 우울증 계보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평생 그걸로 이 사람은 싸웠지만 결국은 이런 업적을 하면서 이겨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괴테, 그 다음에 문어도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또 해밍웨이. 여러분들 전 해밍웨이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노인과 바다. 그 남성적이고 그 불굴의 의지, 인간은 파괴될 뿐 패배되지 않는다,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그 해밍웨이도 60살에 장총으로 자기 자살했습니다. 그 전에 우울증으로 되게 고생을 했고요. 이런 역사를 바꾸거나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한 거인들이 죄다 우울증 환자, 문호,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등 지적 활동가들인데, 아마 이분의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선천적인 것, 그리고 어떤 천재성에서 비롯된 광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물론 이런 천재성이 이런 과가 아니라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거는 뭐냐면 스트레스 누적이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과 이런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 권투 경기를 하면 계속 잼 맞고 이래서 다리도 하치고 풀린 상태에서 한 방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그 한 방이 뭐죠?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했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아주 가까운 사람의 비극적인 뭐 죽음이라든가 또 이혼이라든가 막 이렇게 엄청난 타격이 온 거 보면은 그렇기가 되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고 심하게 가면 자살로 갑니다. 제 경우에는 사회생활 자체가 기자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좋은 직장에서 기자생활도 잘 했는데, 그렇지만 늘 부딪히는 그 스트레스 같은 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기자생활 22년 차 정도쯤에 인생의 진로를 좀 바꿔보겠다고, 혼자서 한번 글로 해보겠다고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책을 쓰고 했는데, 그때 그 정신적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게 이제 또 어찌다 그 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권부 생활을 하면서 그 권력의 실상을 보고 그 속에서의 저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힘들었다가, 뭔가 제가 새로운 걸 도모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 노는 순간부터 저에게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피곤과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있다가 무슨 일을 하려다가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실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우울증으로 왔습니다. 증상은 되게 이렇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당연히
헛헛하죠. 마음 한구석이 마치 우리 실현당했을 때 뻥 뚫린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 허전함 막 이런 게 오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 자책감, 후회, 왜 그때 이랬지? 왜 이랬을까? 이런 마음이 옵니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밥 먹을 때나 친구 만날 때나 TV 만날 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그런 쪽으로 사례가 모여지죠. 더. 야, 이것도 잘못한 거 아니야? 저것도 잘못한 거 아니야? 소위 여기서 내 뇌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이건 누구나 인간이면은 당하는 거죠. 그것도 잘못했고 뭐고 또 상대방 또 미운 사람도 있죠. 그건 그놈이 때문에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혀서 밥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잠을 자도 TV를 봐도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부정적 반추, 네거티브 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부정적 반추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정하고 자책도 하고 후회하는 건 돼 있지만 이게 일상화돼 버리면은 결국은 거기서 저는 점점 더 그 고리 속에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안 좋은 식의 선택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신병으로 되는 거고 그게 암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 생각의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좋은 사람과 만나서일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억제도 할 수 있고 또는 때로는 운동을 하면서 잊을 수도 있고 기도 명상으로도 잊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돼요. 기도 명상 잘 되게 되면은 진짜 그거와 같이 좋은 게 없는데 저는 지금은 명상이 잘 됩니다. 운동. 근데 그때는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겨내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약물로 좀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꼭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이제 저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구나 또는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걸 실감을 한 게 우리가 어떤 공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포스러운 거 보고 영화 보면 갑자기 오싹해지고 몸에 한기도 오고 심장도 위축되고 숨도 막 이렇게 잦아들게 되고 그게 뭐죠? 그 마음, 그 생각이 몸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거는 바로 신경생리학이나 뇌학에서는 다 뇌과학에서 입증된 거지만은 오감으로 우리 그런 거를 딱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자율신경계가 발동이 돼서 거기에 맞는 신경 전달 물질, 거기에 맞는 호르몬, 거기에 맞는 신체적인 어떤 근육이라든가 소화기관의 그 적응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자, 나쁜 생각이나 예전에 안 좋았던 생각은 뭐 화가 치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이빨도 악물게 되고 손에 쥐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오르죠. 그럴 때 뭐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은 생각은 납니까? 안 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좋은 일, 내가 아주 친한 친구, 애인 만나러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벌써 몸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몸이 실제로 가벼워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 설레죠. 가슴이 참 설레고 그때는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제가 충분히 그걸 갖다가 해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이제 남자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진짜 아름다운 여자, 내가 볼 때 진짜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눈도 커지고 안 보는 척하지만은 보게 되고 벌써 제 마음속에서는 좋은 욕망이든 나쁜 욕망이든 그 때로 건강한 욕망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욕망도 나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호기심도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어땠죠? 매일 24시간 안 좋은 생각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몸과 마음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지나고 나면서 깬 거지만 그때 물론 저도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참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진짜 핵심은 지금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잘 실행은 안 되지만 하셔야 되지만 결국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서 반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극복을 하고 점차 좋은 생각들이 현실로 오는 거. 그 마가레트 대처 영국 그 유명한 총리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받은 교훈이 늘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내 운명이 된다. 뭐 성격이고 뭐고 타고난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컬티베이트하고. 물론 차이점은 있죠. 안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는 거 있고 좋은 거 갖고서 까불다 보면은 그게 도리어 안 좋은 쪽으로 돼요. 우리가 그런 거죠. 자, 저는 그때 안 좋은 생각만 하니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고 결국 잠도 못 자고 아무런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몸은 축나고 그러다가 공황발작이라는 게 왔습니다. 우리 개그맨 김구라나 이경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공황발작이 왔다는 걸 듣고 뭐야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했는데 제가 한번 당해봤어요. 진짜 이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갑자기 엄청난 일 당하면은 기절하잖아요. 쇼크하고 하듯이. 근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든 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적 반추에 있다 보면은 자율신경계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거는 자율신경계가 경고음을 줍니다.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식의 경고음이 공황발작으로 오는 건데 정신 차리자는 거. 한 5분 정도 아주 미칠 듯이 힘들죠. 그거는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우울증을 얘기하면서 핵심을 먼저 얘기하면 지금 힘드신 분들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결국 안 좋은 일로 된다. 좋은 생각을 자꾸 노력하면 결국 좋은 일로 된다. 요 핵심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뇌과학, 생물, 또 유전학, 신경생리학, 뭐 양자물리학까지도 그거를 입증하는 것들이 점차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미신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도 또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